안녕하세요.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연말에 꼭 필요한 프로모션 이벤트 기획법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스미스 주식회사 김세훈 대표라고 합니다. 금일 촬영은 코로나 방역 수칙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촬영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요, 기업들이 주로 진행하는 프로모션과 이벤트 기획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온 오프라인이 혼합되었던 O2O 비즈니스를 거쳐 현재는 디지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 실행사에서 단연간 쌓은 경험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는 직백 전략과 커머스에서의 고객 구매 패턴과 행동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는 모객 및 구매율 증가를 위한 필수 전략인 이벤트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대한 전략을 조금 더 쉽게 알아보고자 여타 대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에서 진행했던 여러 형태의 방식으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구성하는지 혹은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쉬운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적용하기 쉬운 사례가 마케팅 방법적인 부분이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고객들을 모객할 수 있고 매출 증가와 다양한 상품 구성을 플러스 알파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개인 사업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안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기업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한 6년 전인 수익가자 할인점을 창업했을 당시에도 그 당시에는 오프라인 사이드와 디지털 사이드에서 진행했던 블로그 마케팅 혹은 SNS 채널 마케팅을 통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보통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착각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나 프로모션 잘 못해. 우린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은 먼저 접어두고 본 강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의 기본은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샵만이, 우리 이커머스 상점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힐링 포인트가 있다면 적용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쉬운 사례로 우리 가게의 상점에 카카오 플러스 친구나 SNS 채널인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등과 같은 상점별로 개인 채널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비록 단순한 그냥 그게 까짓 거 뭐가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결국엔 해당되는 내용들이 훗날 1년 뒤, 2년 뒤에 해당 컨텐츠가 여러분들의 상점을 혹은 조그마한 가게를 좀 더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저는 기본적인 세팅 값들을 본인들의 블로그나 인스타,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먼저 마케팅 사이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꼭 필요한 프로모션과 이벤트 기획법이라는 주제지만, 해당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마케팅 기법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본 목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유통에서 혹은 개인 소상공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 기법과 마케팅 방법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마케팅, 페이스북, 인스타, 구글을 통한 도달 마케팅, 네이버 플레이스나 구글 플레이스를 통한 등록, 자영업자분들의 상점 등록이나 홍보의 기본적인 내용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본 세팅값으로 맞춰놓고 상품에 대한 아이템 인지도와 브랜딩, 그리고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 중심으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전개하는 것도 그리 나쁜 전략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0월에 진행했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강의 중에 권정훈 강사님이 이야기하신 고객 DB 확보, 혜택, 푸시라는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개인 상점들을 어떻게 마케팅 채널화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강의를 좀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객 DB라 하면 연락처, 이름, 성별, 나이, 거주 지역별로 고객 DB를 확보해 놓고 포인트와 쿠폰, 알림을 통한 혜택을 주는 이벤트들, 그리고 푸시를 통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고객들에게 혜택을 이벤트로 스피킹할 수 있는 이런 채널에 대한 개설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는 곧 고객 이름을 포함하여 타겟 마케팅을 진행할 시에는 고객 방문율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객 취향을 고려한 혜택 제공 시에는 매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타겟 광고가 효율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위에 말씀드렸던 고객 데이터, 즉
데이터가 곧 자산인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내일 진행하게 되는 라이브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빅데이터 혹은 인공지능에 기반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금일 말씀드린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대한 내용을 선행하기 이전에 마케팅 사이드에서 개인들의 고객들을 DB화시키는 단계들, 그리고 이 DB화시킨 단계들을 포함하여 여러 마케팅 전략들을 먼저 여러 강의들이 본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해당 마케팅 강의를 수강하시고 본 강의를 들으신다면 조금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목차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말씀드린 목차 부분은요, 개요 부분에서 이벤트와 프로모션 준비와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벤트를 구성하는 3가지 핵심 요소는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만이 가져야 되는 자세나 혹은 어떤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로우 데이터를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계셔야지 진행을 할 수 있는 데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사에서 진행했던 다양한 컨텐츠 프로모션을 통한 이벤트 사례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컨텐츠를 통한 개인 상점들이 혹은 중소소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마케팅 사이드에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한 이벤트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미디어를 활용한 매출 증대 방법입니다. 최근에 뜨고 있는 비디오 커머스를 활용하여 어떻게 당사에 있는, 즉 기사에 있는 제품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지, 또한 이 홍보 플러스 어떻게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연계시켜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순서로 이벤트와 프로모션은 무엇인지에 대한 개요 부분입니다. 개요에 앞서서 왜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가인데요. 그리고 이벤트 프로모션의 주요 구성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벤트 프로모션을 하는 걸까요? 제가 수년 전에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 이랬습니다. 백화점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공간에 많은 고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마케팅과 광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벤트 프로모션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광고를 통해서 더 많은 고객들이 우리 가게로 혹은 우리 상점으로 올 수 있게 하는 모객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모객 전략의 매력적이고 필수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벤트와 프로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가격 할인이나 최저가 전략을 쓰는 와중에 우리 제품만 그냥 있는 그대로 판매한다면 그게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겠죠. 그래서 많은 업체들은 교묘하게 전략을 통해 모객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론 이게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략들을 많이 쓰게 되죠. 그 첫 번째 예시가 바로 할인율을 높게 보이기 위해서 점가를 높인다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같아 보이는 제품이 몰마다 가격이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겠죠. 특정 플랫폼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가격은 최저가인 9,900원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90% 적용을 해서 9,000원을 1,000원으로 맞춰 놓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놓고 정가를 높여가지고 가격을 더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 거겠죠. 이 정가를 높인다는 건 다른 사이트에는 그 해당되는 제품이 동일한 제품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최저가 전략을 쓰는 이런 교묘한 전략을 쓰는 것들이겠죠. 두 번째는 바로 최저가를 노출하고 실제 가격은 옵션을 통해서 추가 구매를 하도록 만들어서 실제로 옵션을 구매했을 때의 가격은 정가가 되는 경우로 말하는 겁니다. 며칠 전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사를 갔었는데요. 이사를 가서 욕실에 들어가는 샤워기 부스를 좀 달았어야겠습니다. 샤워 호스를 좀 달았었는데 샤워기에 들어가는 그 머리 부분 그리고 샤워 바디에 있는 그 라인들을 따로 구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N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정 제품은 샤워기 부스를, 샤워 호스를 구매를 하는데 호스 따로 구매해야 되고 이 머리를 따로 구매해야 되고 이렇듯 이 소비자가 충분히 이 유인 전략을 펼칠 수 있을 만한 전략들을 써서 그들은 구매를 더 유도하는 방식을 쓰는 것들이 바로 이벤트와 프로모션 하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벤트를 구성하는 3가지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목적, 두 번째는 목표, 세 번째는 예상 비용입니다. 과연 이벤트 프로모션을 왜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자사에서 객단가 상승을 하기 위함입니다. 고객들이 구매하는 구매 객단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획전이나 혹은 묶음 판매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고객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들을 많이 쓰게 되죠. 두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실 건데 블랙 프라이데이나 혹은 가정의 달 맞이 땡땡 이벤트라는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걸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신규 고객 유입이겠죠. 기존에 팔던 상품을 조금 더 할인된 가격에 혹은 묶음 판매 형태로 기획전의 형태로 팔면서 해당되는 앱 사이트의 유입자 숫자를 늘린다거나 혹은 상점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게 하는 신규 유입 고객에 대한 확보 전략을 쓰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고가 제품에 대한 고객 유입도 마찬가지로 이 목적이 되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목표 부분입니다. 목표는 현황과 이벤트, 즉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적용한 후에 반드시 변화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기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판매량은 월간 1000개씩 팔았는데 이벤트나 프로모션 진행하고 난 다음에 월간 5000개씩 팔았어 라는 로 데이터를 축적시키는 그런 키 퍼포먼스 인덱스를 만들기 위함이 바로 목표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광고를 돌렸을 때 혹은 광고를 돌리지 않았을 때 그 효과적인 차이를 비교 분석해서 광고를 만약에 집행을 안 했을 때는 과연 어떤 것들을 써야 되냐가 사실 인터넷몰이나 혹은 오프라인 샵에서 많이 진행하는 방식들인데요. 이런 비교 수치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했을 때 해당되는 몰이나 자사의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고 그걸 정기적으로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향후의 전략단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상 비용 부분입니다. 가격 할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사은품에 대한 비용 등 광고비를 포함한 전체 사용비에 대한 기재를 꼭 해놓아라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자사에서 발생했던 그 매출 대비 광고비는 과연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원가는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이익률이 얼마나 나는지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상 비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가 플러스 우리가 사용했던 광고비 지출에 대한 코스트는 곧 마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이익률 계산을 위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벤트는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꼭 기억하시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벤트 프로모션에 대한 종류 부분입니다. 상품을 꾸준히 마케팅하고 고객 관리를 하고 사이트 운영을 효율화하는 과정을 거쳐 매출을 늘려가다 보면 언젠간 프로모션 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므로 이벤트와 프로모션은 마케팅과 고객 관리 사이트 운영 등의 일련의 과정에 거쳐 고객에게 베네핏과 로얄티가 높은 충성 고객을 만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위 사항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자사의 브랜딩을 위한 또는 충성 고객과 고정 매출 고객군 확보를 위한 전략과 대규모 매출 발생을 위한 시즈널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타이밍을 잡고 그럴 때 경험이 없는 분들은 최적의 전략적 방향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모션은 핏살기를 통해서 매출을 높이는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을 가지고 이 핏살기를 써야 됩니다. 우리에게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는 올바로 된 아이템, 즉 제품이 존재하는가 이고요. 두 번째는 상품을 통해 혜택을 줄 수 있는, 즉 광고비를 지출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이윤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템, 즉 제품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 매출의 상위를 차지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혜택이 붙으면 더 많은 구매를 일으키는 상품을 대상으로 아이템을 선정해야 됩니다. 즉 사이트 판매하는 상품 중에서 가장 1등 상품을 대상을 하고 해당되는 상품에 혜택이 붙으면 더 많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히 효과적인 검증을 해본 상품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아이템을 기획전이나 브랜드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타임딜 등과 같은 용어를 통해서 메인 상품의 주요 혜택 플러스 알파를 통해 여러 상품들의 할인을 같이 제시하고 이를 통해 묶음 구매를 유도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사례를 보면 뷰티케어 종류의 제품들을 런칭을 하고 지금 현재 상품을 좀 라이브하고 있는 중인데요. 해당 상품은 이 여성들 타겟으로 진행하는 괄사 마사지 제품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사례를 보면서 상품을 어떻게 지금 런칭을 해서 조금 더 획기적인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HB, 즉 홈뷰티 관련 괄사 마사지 제품이다 보니까 이 제품을 어떻게 소구하면 좋겠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제품을 저희가 2022년 3월달 신학기 맞이 프로모션 대상으로 아래 나와 있는 그런 타임들이나 혹은 묶음 상품 형태로 제품을 판매하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시즈널한 상품에 맞춰가지고 즉 HB 상품은 여름철 신학기에 건조했던 피부를 다시 한번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소구를 시키고 이 제품 단순히 한 제품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의 객단가 상승을 위한 혹은 자사 매출 상승과 신규 가입 고객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코스메틱 상품이나 신학기와 잘 어울리는 뷰티케어 제품을 같이 엮어서 물건을 판매하는 이런 결합 아이템 형태로 만들어서 진행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듯 소비자에게 기획전을 통해서 선택지에 대한 기획전을 통해 선택지를 좀 늘려주고 묶음 구매를 통해서 20%, 30%에 대한 추가 할인으로 인한 혜택, 즉 판매자 입장에서는 추가 매출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이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신학기 때 자사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에 대한 이런 소구 관점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냐가 바로 아이템에 대한 중요한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부분입니다. 원가, 이윤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및 프로모션, 할인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해당되는 제품 및 묶은 상품의 판매로 인한 자사의 이익이 어느 정도일지, 혹은 이익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가율이 어느 정도의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일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구매가 자주 일어나는 제품의 경우에는 원가율이 낮고 마진이 높은 상품인 경우에는 한번 사면 또 구매해야 된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해당 상품은 저간여 상품이자 생필품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적용하는 할인 프로모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뤘던 또 제품인데요. 세탁세제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세탁세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가율이 조금 낮고 마진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한번 사면 정기적으로 계속 구매해야 된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해당 제품은 스테디셀러 형태로 가져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런 상품은 고객들이 당연히 저간여 제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아 타겟으로 진행하는 세제 상품은 굉장히 고간여 상품이면서도 한번 구매를 일어나면은 계속 신뢰를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에 적용해야 되는 할인 프로모션 방식을 많이 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적혀있는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 반려동물 간식 구매 같은 것들은 50% 할인 시 간식 제품의 브랜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늘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 상품이 해당 상품의 재구매율이 높아질 수 있고 할인 기간 동안에 다수의 신규 고객, 즉 잠재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이런 고객에 대한 웨이크업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명분과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자사몰 내부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프로모션에 대한 이유와 명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유 없이 할인을 붙여도 구매 전환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요. 다만 여기에도 좀 목적에 맞는 명분과 이유를 좀 더 붙여놓는다면 조금 더 퍼포먼스가 잘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므로 더 높은 전환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는 시간과 계절, 이유, 이슈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효과적인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진행할 수가 있어서이겠죠. 예전에 한번 저희가 진행했던 건데요. 펭수라는 캐릭터 아이템을 가지고 겨울철에 나와 있는 특정 레저 스포츠 브랜드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으로 이런 그립톡 제품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겨울철 그리고 시즌 이슈가 바로 펭수라는 이 대형 아이템이 유튜브 컨텐츠 통해서 뜨게 됐을 때 이걸 가지고 함께 제품을 만들면 해당되는 기업에서의 고객 방문율이 높아질 거고 신규 가입 회원수가 늘어날 거고 이런 것들이 이슈와 계절 그리고 타이밍을 고려해서 좀 만들었던 접근 방법의 프로모션과 이벤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는 제가 주로 쓰는 방법,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슈 포인트들을 월별, 특정 데이별로 프로모션 준비에 대한 D-90일부터 준비해야 되는 특정 캘린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새해, 크리스마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나 가정의 달, 어버이날, 그리고 어린이날 등과 같은 대표적인 이슈로 나누고요.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브랜드 1주년 기념이나 혹은 고객 감사제와 같은 형태의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프로모션 이벤트를 위한 준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뒤에 나와 있는 업종별 마케팅 이슈 캘린더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만들어진 자료인데요. 1월부터 12월 달까지 빨간 날로 적혀 있는 것은 바로 새해 혹은 3.1절 그리고 어린이날, 현충일 이런 것들을 나열했고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 데이들 14일은 발렌타인 또 그리고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그리고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와 같은 이런 이슈들을 더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시면은 각 업종별로 어떻게 이 아이템들을 적용하면 좋겠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광고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특정 회사에서 예를 들어 리빙이나 가구 회사였습니다. 그런 경우는 4월 달에 이제 신혼여행을 가거나 혹은 결혼 시즌이 좀 많다 보니까요. 레저와 관광 분야 혹은 가구나 유통회사 쪽에서 분명 해당되는 이슈에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이벤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점을 인지를 하는 거고요. 3월 달에 이사를 많이 가기 때문에 이사 시즌에는 과연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냐. 이사에 맞춰서 고객들한테 이런 상품들을 내보자 라던가 5월 달에 대표적인 날이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위한 어린이날 선물이라던가 혹은 12월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시즌별 상품 구성을 만들어 놓고 누구에게나 선물하는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같은 이런 개념적인 적용들을 통해서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조금 더 많은 기름을 불어넣어 조금 더 활발한 이벤트, 명분 있는 이벤트 프로모션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을 많이들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이는 이런 사례들이 성탄절, 애누리,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가정의 달 세일이라든가
부모님을 위한 완벽한 선물 준비하기 등과 같은 것들을 이 다양한 자사몰 혹은 이 브랜드샵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형태의 대표적인 이슈로 활용한 마케팅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가 및 아이템, 그리고 이익률, 그리고 재고 확인에 대한 두 번째 준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익률이 없이는 상품의 할인이라는 기름을 부으면 기업이나 자사몰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인을 적용하고도 최소한 마진이 40% 이상 될 수 있는 구조인지를 생각하고 해야지 프로모션에 대한 할인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인율과 함께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재고 상황이겠죠. 예전에 저희가 판매했던 제품이 공동구매 이벤트와 할인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을 때 생산의 리드 타임이 굉장히 긴 제품이었는데 갑자기 주문 폭주가 들어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CS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고,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프로모션은 갑자기 진행하면 안 되고 상품의 리드 타임을 고려하면서 D-90일이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도 비슷한 상황이 좀 있었는데요. 카카오 선물하기에 특정 제품이 입점이 되고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굉장히 큰 할인율을 적용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제품 주문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 제품 주문 물량에 대한 리드 타임을 고려하지 않은 저희가 좀 짧은 저희가 로 데이터가 없었던 기존에 카카오 선물하기라는 그런 플랫폼에 입점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경험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은 조기에 솔드아웃이 돼버렸고 대기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대기 고객들한테 CS로 죄송하다는 사과를 굉장히 다수 진행하면서 저희의 리소스가 오히려 좀 낭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D-90일이라는 원칙을 꼭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재고 관리 상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프로모션 시 재고 소진 속도가 1.5배 정도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형 프로모션 경우에는 약 40배 정도, 그래서 예측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프로모션 효과를 고려하기 시에는 구매 전환율이나 로아스는 평소 시보다 조금 더 높거나 비슷하게 유지하되 할인 효과로 인한 객단가는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제 경험상 나왔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재고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좀 하고 객단가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이 객단가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A라는 제품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 상황, 신학기라는 이슈를 고려하면서 HB, 즉 홈뷰티 제품과 어울릴 만한 코스모틱 제품을 결합시킨 이런 묶음 형태의 판매를 진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객단가를 높여 자사몰 매출에도 이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프로모션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아봤는데요. 그 조건으로는 첫 번째 바로 언제 하면 좋을까 합니다. 대규모 매출과 경험 확보 그리고 재고 소진을 위한 부분으로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장점은 조건만 맞으면 매출 신기록을 확인 가능할 수 있고 단점으로는 프로모션 직후에 추가 광고 집행을 돌리지 않았을 때는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한 내부 리소스가 부족함이 발생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집행하되 2차, 3차에 대한 프로모션에 대한 고려를 생각하고 움직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당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을 때에 대한 조건은 매출의 경험 그리고 재고의 소진이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겠지만 그리고 신기록을 통한 매출을 펌핑시킬 수 있는 작업은 분명 가능하겠지만 프로모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 광고를 계속 집행하지 않거나 또 다른 이벤트나 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한 2차, 3차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 존재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차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여서 이런 형태로 이벤트 프로모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벤트 프로모션 준비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이제 체크리스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체크리스트를 고려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보시면 기획전에 대한 개요, 상품, 디자인과 컨텐츠, 그리고 마케팅, 물류 CS, 그리고 그 외의 체크 사항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기획전에 대한 타이틀이겠죠. 신학기, 우리 학생들을 위한 빅 이벤트 혹은 스마일 이벤트와 같은 이런 내용으로 타이틀을 정하고 진행 기간은 길게는 열흘, 짧게는 7일 정도 진행할 수 있는 기간들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픈 시간과 마감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회원 전용 프로모션인지 혹은 비회원까지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프로모션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필요하고요. 소위 말해서 그냥 제가 개인적인 그냥 상점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개인 상점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전략을 펼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 DB 확보 차원에서 회원 가입을 유도시키고 비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유도시키기 위한 비회원 프로모션 함께 진행한다는 것도 바로
회원 전용 프로모션에 대한 여부가 따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품에 대한 할인율, 그리고 서브 이벤트, 프로모션 상품과 옵션에 대한 세팅까지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가 사례를 통한 프로모션과 이벤트 진행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광고 마케팅 회사로 아마 온 오프라인,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요. 이 프로모션 기반 혹은 이벤트 기반의 행사들을 진행할 때마다 저희는 한 2019년, 20년도부터 유튜브 사용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했던 전략들은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들과 함께 이런 다양한 프로모션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즉 컨텐츠 기반의 어떤 특정 브랜디드 컨텐츠를 유튜브 상에서 만들어 놓고 그걸로 인한 고객들이 정보 인지로 인한 재방문 혹은 신규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모션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조회 숫자가 어떤 매체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도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장삐쭈라고 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함께 대명 리조트의 레저, 즉 스키장을 방문할 수 있게끔 하는 이벤트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저기 보이시는 용어 자체가 약간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저거는 새벽 스키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보시면 여기 두 가지 제가 아이템들을 준비했는데 이런 배지들을 제가 제작을 했었고요. 즉 굿즈를 만들었죠.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서 1차로 홍보를 했고 두 번째는 해당되는 상품을 만들어서 방문 고객들한테 해당되는 제품을 나눠드리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같이 할인, 즉 새벽 스키나 밤샘 스키를 이용했을 때는 고객들에게 할인을 적용하는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제품과 브랜디드 컨텐츠, 즉 영상을 통한 플러스 효과를 만들어진 바로 IMC, 즉 통합 마케팅의 한 절차로서 이런 이벤트 프로모션 적용을 했었고 이로 인한 매출 상승 효과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 가입, 또한 기존에 방문하지 않았던 젊은 MZ 고객들 대상으로 이 해당되는 유튜브가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신규 고객 유입 발생까지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이 좀 갈목할 만한 프로모션의 한 방법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컨텐츠 분야에서는 이런 다양한 출판 혹은 유통 분야 그리고 뭐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프로모션 할인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판 분야에는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흔한 남매라는 유튜버가 해당되는 출판을 만들어내고 이걸 통한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 인지 확산을 펼쳤던 방식이었고요. 바로 옆에 보이는 유통 분야에서는 김각생 할머니 김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유튜브 컨텐츠로 그냥 가상의 어떤 시나리오와 가상의 부캐릭터를 만들어서 컨텐츠를 아주 재밌게 찍어냈던 개그 유튜브가 함께 만들었던 컨텐츠인데요. 이걸 통해서 진짜로 김을 생산하는 김 생산 업체인 분들이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직접 생산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한 할인과 이벤트 적용을 통해서 더 많은 고객들에게 해당되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펼쳤던 한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화이트데이 기념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벤트의 주요한 프로모션 전략 중 한 가지가 바로 데이나 혹은 이벤트를 시즈널한 이슈와 타이밍을 같이 고려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명명이라는 유튜브가 함께 해당되는 CU라는 이 브랜드와 함께 진행했던 이런 총명명 사탕 세트를 출시를 했고요. 사탕 세트를 출시를 통해서 해당되는 제품군을 화이트데이 때 조금 더 많은 고객들이 방문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으로 진행했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서도 이런 이벤트나 프로모션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심사임당 씨가 본인의 심볼가드 같은 이런 검정색 티셔츠를 자주 입고 출연을 많이 하셨는데요.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출연을 자주 하다 보니까 고객들에게는 심사임당이라는 유튜버 하면은 바로 검정색 티셔츠가 연상될 만큼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USP가 정확한 USP가 독특하게 딱 특이하게 나타나는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회사와 함께 코워크를 하면서 심사임당의 티셔츠라는 이벤트 프로모션 함께 준비하여 가격 할인을 적용하고 해당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 이 같이 프로모션을 진행했던 방식이었는데요. 즉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컨텐츠를 포함하여 어떻게 우리 제품이 함께 접목시켜서 같이 코업을 할 수 있느냐가 정말 좋은 관건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걸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선행돼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 라이징을 만들 수 있느냐. 이슈 라이징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들은 이런 유튜버들과 함께 조인을 해서 이들의 확산을 가지고
제품을 함께 판매한다면 조금 더 파급력 있는 제품으로 고객들한테 소구를 시킬 수 있지 않느냐였습니다. 그렇듯 본 강의를 시청하시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혹은 중소기업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브랜드가 특정 유튜브, 지금은 마이크로 유튜브라 그러죠. 1만 명 미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사람도 함께 진행을 하면서 누구 유튜버가 함께하는 어떤 특정 제품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진행을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객 데이터 풀을 본인들이 잠시 빌리는 개념으로 마케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인 판매량 증가라든가 혹은 매출 상승의 효과도 함께 가져올 수 있으니 눈여겨보시고 컨텐츠에도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버 알간지와 함께 후드티 판매를 했는데 아마 지금 표에서 보이다시피 매출 금액 자체가 2억 3,8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놀랄래야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크리에이티브한 생각 하나로만 저 정도의 매출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유튜브를 보시거나 혹은 뜨고 있는 분야의 특정한 사람과 함께 코옥을 하는 방식의 이벤트와 프로모션 사례를 적용하는 것도 저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위트 있게 혹은 요즘 MZ세대의 언어에 맞게끔만 해석이 잘 된다면 본인이 생각했던 판매량보다 3배 혹은 4배의 수익까지도 더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자사 브랜드를 위한 전략적인 단계에서도 이 정도 투자 금액 플러스 알파 혹은 손해만 보지 않는다면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것도 중요한 프로모션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코스메틱 브랜드에서는 닥터지와 함께 이런 셀프 어쿠스틱이라고 하는 유튜브와 함께 조인을 했었고요. 저희가 최근에 진행했던 레퍼런스인데 이 농심이라는 라면 브랜드에서도 특정한 유튜버와 함께 이 노래로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만들어내진 음악과 함께하는 유튜브 컨텐츠로 제품 판매에 프로모션을 걸어 다수의 사람들에게 홍보와 확산 인지 전략을 통해 조금 더 제품 판매에 유용할 수 있게끔 저런 전략들을 펼쳤던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F&B 브랜드랑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GS가 박꿈남이라고 하는 이렇게 유튜버죠. 음식을 만들고 먹방을 하고 쿠킹을 하는 분인데 이분과 함께 빅 소고기 불고기 버거라는 이런 주제의 아이템들도 같이 만들어내고 덮밥 종류도 같이 만들어내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이 대부분 다 대기업에서 진행했던 사례라서 우리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라이브로 들으시고 이 방송이 끝난 뒤에 또 유튜브에 이 컨텐츠가 업로드가 되겠지만 이 컨텐츠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들을 그리고 마이크로급 생산자 즉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함께 적은 숫자의 컨텐츠 프로바이더이며 사실 값비싼 내용을 들이지 않고도 컨텐츠 제작에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듯 그렇게 콜라보레이션을 시켜서 해당되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방향들을 좀 봐드리고요. 유튜브 컨텐츠 통해서 최근에 진행했던 이런 컨텐츠들이 바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나왔을 때 검색어로 1등을 장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디어 커머스, 말씀드렸던 미디어 커머스를 통한 프로모션과 이벤트 진행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미디어나 비디오 커머스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기반의 커머스 회사이기 때문에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컨텐츠와 마케팅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자, 미디어 커머스, 비디오 커머스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뒷장 부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광고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침대는 비싼 게 좋은 걸까요? 라는 메시지를 먼저 던지고 침대를 갑자기 전기톱으로 막 잘라보죠. 그러다 안에 있는 매트리스를 서로 비교해 보게 됩니다. 비교를 해보니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같은 매트리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당되는 브랜드보다 200만 원 정도 더 쌉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림에 있는 부분은 특정 여성이 베개 위에 올려져 있는 계란 위에 올라가는 형태의 영상입니다. 바로 베개 위에 사람이 올라가도 계란이 깨지지 않는다. 즉 마약 베개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 홍보를 만들었던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한강물로 샤워하기인데 과연 필터가 있는 샤워기가 과연 얼마만큼의 불순물을 없애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던 영상 콘텐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디어 컨텐츠, 즉 비디오 컨텐츠를 활용하여서 자사의 제품들을 그리고 자사모를 그리고 자사 가지고 있는 상점을 어떻게 잘 훌륭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전에 말씀드렸죠.
MZ 세대들이 이제는 그 윗세대를 움직이는 이 세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혁명의 시대가 오면서 인터넷 발달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알고 있던 지식보다 지금 젊은이들이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MZ 세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세상이 왔거든요.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컨텐츠 마케팅이라면 분명 3, 4, 50대 분들까지도 함께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아이템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페이스북이나 SNS 채널을 통해서 해당되는 제품을 원래 기존에 있던 제품이었는데 기존에 있던 제품들을 조금만 리타겟팅을 하거나 혹은 조금만 브랜드 포지션을 바꿔서 제품을 런칭해 내보니 이 제품이 굉장히 잘 팔렸다는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기반이 됐던 건 바로 독특한 아이디어와 크리에이티브한 상상력을 만들어낸 바로 비디오와 컨텐츠 마케팅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보입니다. 바로 타깃 인사이트와 소비자들의 페인 포인트를 데이터 기반으로 찾고 분석하는 역량을 통해서 해당되는 제품들이 나왔다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행을 선도할 수 있고 오픈 마켓이나 소셜 커머스 등 기본적으로 검색을 통해 유입이 되지만 미디어 커머스 기업은 컨텐츠를 타깃 유저에게 노출시키는 온라인 방문 판매 형태이기 때문에 TBCF와는 달리 원하는 타깃에게 노출되고 제품의 차별성과 컨텐츠의 파급력에 따라 투자 비용 대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이런 유행 선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자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든가 상점을 홍보할 수 있는데 효율적인 이벤트 프로모션 방법의 마케팅 기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품의 반응이 빠르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와 광고 집행 후에 바로 클릭과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품 타깃 유저들에게 빠르게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MOQ를 한 1000개 혹은 500개만 성정을 해놓고 바로 제품 판매를 시작하더라도 무리 없이 제품을 잘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좋은 이 비디오 커머스의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심플한 유통 구조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특정 몰이나 어떤 대형 유통 매장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가지고 유통사를 거쳐야 됐습니다. 최근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스마트 스토어 개설 하나로 라이브 커머스 방송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 페이지조차도 비디오로 만들어서 이제 컨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세상이 왔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 경북에 있는 농가를 방문해서 농가에서 파는 사과를 라이브 커머스 형태로 물건을 판매해 보았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사과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 컨텐츠로 사과를 집 짜는 모습들을 컨텐츠화 시켜 이걸 또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즉 유통 단계의 여러 가지 벤더들이 이제 사라졌다는 점 때문에 이런 심플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바로 스몰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MZ 세대에게 적합한 마케팅의 프로모션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사몰 중심의 플레이가 가능하고 광고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위 노출 전략 없이도 로아스, 즉 상품 판매 대비 광고 효율에 대한 이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고 초기 KPI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커머스 전략보다 광고비 비중이 높고 매출의 광고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추후에 브랜딩 사이드의 캠페인 전략이나 카카오 플러스 친구 등 CRM에 대한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듯 저희가 진행했던 방금 전 보여드렸던 미디어 커머스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존재하지만 그리고 또한 단점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단점이라 한다면 컨텐츠에 대한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이 없다면 해당되는 제품을 홍보하기는 조금 약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점차 연습이 되다 보고 그리고 해당 제품군들을 처음에는 사입 방식으로 스토어에서 조금씩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 판매를 하다 보면요. 해당되는 제품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이걸 또 한 번 더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초기에 말씀드렸던 이벤트 프로모션의 주요 전략과 구성에 대한 부분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앞전에 설명드렸던 다양한 이런 팬수와의 콜라보레이션 또한 미디어 커머스에 대한 전략들, 컨텐츠를 통한 이벤트 프로모션 전략들을 다양하게 쓰다 보면은 분명 개인 상점에서도 효율적인 전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가 진행했던 연말에 꼭 필요한 이벤트 프로모션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제가 40분간 좀 짧은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제가 준비한 Q&A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프로모션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제가 아까 이 부분 좀 중요하게 좀 다뤘던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아이템이고요. 두 번째가 원가나 재고 관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프로모션을 할 것인가. 세부 내용은 아이템에 대한 적합성, 이윤과 원가율에 대한 계산을 통해서 할인 프로모션이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재고 관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모션에 대한 시즈널하게 월별 테마 이슈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굿즈와 브랜디드 컨텐츠의 콜라보가 겨울철 스키장 방문을 위한 것이다라는 공식만 기억하고 계신다면요. 해당 공식을 소위 말해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여러분들께도 많이 써먹어 보시면,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우리 환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써보시면 아주 좋은 프로모션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벤트 프로모션의 핵심 3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목적과 목표, 예상 비용입니다. 해당 이벤트를 통해 객단가 상승인지 혹은 고객 유입이 목적인지에 따라 목적의 명확성이 필요하고, 목표를 통해서 향후에 현재 목표 상승률보다 미래에 어떤 목표를 통해서 도달을 진행하고 매출을 향상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그리고 광고비 지출에 대한 효율 검증을 로 데이터화 시켜서 미래에 우리가 진행할 광고나 혹은 프로모션이 해당 예상 비용 대비 마진율이 얼마나 잘 나오고 적격한가에 대한 판단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목표, 예상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고, 해당되는 프로모션이 과연 이윤에 적합한지, 자사 매출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신규 고객 유입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지에서 잘 고려를 하셔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